네, 의료 분쟁 차트 오늘 사연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7살 은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은재는 7살이 된 지금도 생후 7개월 아기 때 모습으로 멈춰 있는데요. 가족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7살이지만 은재는 생후 7개월 아기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7살이긴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기 때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은재. 혼자 힘으로 서 있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24시간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태어날 상황. 때는 심장병 이외에는 가지고 있는 장애는 없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다른 장애는 없었다는 은재. 5년 전 은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기요. 모세기관지요. 응급실에서 라인을 너무 못 잡아가지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결국은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중환자실로 올리겠다고 그래서 바로 중환자실로. 심장병이 있었던 은재의 상태는 급격히 안 좋아졌고 결국 심정지까지 발생해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후 중환자실에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인공호흡기 뽑았습니다 하고 그냥 면회를 딱 갔더니 사람이 다가가는 것도 모르고 귀에다가 딸랑이를 대봤어요. 막 흔들어 봤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제로인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눈만 떠 있고.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도 은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 뇌 손상이 확인됐는데요. 하고 봤더니 정확히 1시부터 9분까지는 1시 9분까지는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9분 후에 엠브베깅을 시작을 했어요.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던 그날 은재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고 호흡곤란 상태에서 9분 동안 방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9분이 지나서야 엠브백으로 산소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인데요. 인간의 뇌가 9분이면은 거의 다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은재가 원래 좀 심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네네. 때문에 중환자실로 가게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뇌 손상이 왔단 말이에요. 네. 뇌 손상은 왜 온 건가요?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 자체로 온 것은 절대 아니고요. 네.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뇌로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뇌는 5분 이상 산소가 안 가게 되면 뇌세포가 망가지게 되고요. 그 망가진 뇌세포는 절대 재생이 안 됩니다. 이 가족들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그 순간에 심정지가 발생했고 그게 이제 은재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세요? 의무 기록을 조금 봤을 때는 문제가 네.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첫 함께 번째로 볼까요? 좀 보시면 5월 18일입니다. 처음에 1시에 네. 인공호흡기 적용 중이었는데 타이달 볼륨, 숨이 덜 쉰다는 얘기입니다. 감소해서 SpO2 60이라고 돼 있죠. 이게 산소 포화도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한 90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서 담당의에게 연락했는데 연락되지 않아서 누구한테 해서 약을 줬다. 이렇게 되죠. 이때 이벤트가 일어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조치가 들어간 시간이 1시 9분에 엠브베깅을 시작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 뭐 저도 잘 볼 줄은 모르지만 1시부터 1시 9분 사이에 9분 동안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9분 동안 좀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됐으면 이게 은재에게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높은 거죠? 만약에 9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했고 60%의 산소 포화도를 그냥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은재한테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이유는 충분히 되리라고 상상을 합니다. 가족들이 주장하는 건 심정지가 발생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 더 속상하다고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가족들의 입장 만나보시죠. 가족은 중환자실에서 은재에게 심정지가 왔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심상에 있는 아이를 보러 오신 여자 선생님이 우리 은재를 보더니 정말 몇 번이고 이름하고 얼굴을 확인하시더니 이 아이가 여기 살아있었네요. 어머니 제가 그날 은재를 봤어요. 당시 중환자실에서 은재에게 발생했던 응급 상황에 대해 우연히 다른 의사를 통해 듣게 됐다는데요. 담당 선생님이 저녁에 혜진을 오셨길래 여쭤봤죠. 우리 아이 5월 달에 혹시 심폐소생술 한 적 있냐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보통 전화하지 않나요? 보호자한테? 중환자실 그걸 뭐 다 알지 못해요. 거기 주치의는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 결정은
다음 날 3자 대면에서 담당 의사의 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끝까지 여쭤봤을 때도 모르시겠다던 분이 3자 대면할 때는 본인이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5월 18일 날 그때 내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갑자기 은재가 포화동 심박수 확 떨어진 때가 있어요. 뭐 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처치를 내가 했어요. 참 정말 이상하네요. 어저께 내가 회진 때 엄마한테 바로 얘기를 못 드려, 입원할 때처럼 그렇게 걱정할 만큼 그런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 얘기하는 거에 내가 좀 당황을 했어요. 응? 현재 3년 동안 이어오던 소송에서 1심 기각 판결이 나온 상황. 병원 측은 최근 판결이 난 사건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가족은 은재를 위해서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거 그거예요. 그냥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중환자실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사님? 원칙적으로는 일어난 일은 다 얘기를 해주는 게 맞고요. 네. 심정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뭐 법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인으로서는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세요? 아무튼 이 아픈 그 시기가 다 지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책임을 물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네. 그 의료진이 환자 가족한테 고지했다 하더라도 심정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지 네. 어떤 처치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게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뇌 손상이 언제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뇌 손상이 왜 발생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또 사실은 입원 당시의 처치도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 기록을 보면 중환자실에 입실을 하자마자 심정지가 그때 이미 일어났습니다. 제가 의무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좀 그런데 저 같으면 저 정도면 중환자실에 올리기 전에 기도삽관을 해서 좀 안정화시키고 올리는 게 올바른 처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냥 콧줄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산소. 코에다가 산소를 네. 그냥 주는 정도로 하고 올라가서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도삽관이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그때 저산소성 뇌손상의 가능성 내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변호사님은 뭐 이번 사건 법적으로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4월 28일 입원 당시에 네. 환자가 산소 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기도 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25분 정도 저산소 환경에 노출됐다. 이런 처치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5월 18일 날 당시를 보면 호흡량 자체가 줄어든 거를 조기에 발견해서 어떤 적절한 처치를 해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저산소 환경이 노출됐다는 점에 또 비춰보면 어떤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의료진과 환자 측 간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치료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박사님,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